다시하루 구독자님들 주변에는 누가 있나요? 지금 나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 10명의 평균이 지금 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얽혀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묵자가 말하는 인간관계에 관한 10가지 지혜를 듣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과 그런 척하는 사람을 분별하라. 이 세상에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과 그저 표면만 따라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이 둘을 구별하려면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과 상대방을 잘 파악한다. 그가 영리한 사람과의 차이점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나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르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내재시켜 두고 필요한 때에만 그것을 드러낸다. 또한 그의 재능은 세심하게 숨기며 필요할 때에만 사용한다. 결코 어리석고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며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 앞에서만 조금씩 자신의 능력을 드러낸다. 반면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속이는 것을 자신의 책략으로 여기며 자신의 재능을 자주 과시하며 자기 자신을 강하게 보이려 한다. 그러나 언제나 자신의 그릇된 판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사실 영리함은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중 하나이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이 보물을 적재적소에 맞춰 사용한다. 그러기에 그들은 매일 발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밖으로 드러내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거나 겸손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드러내고 남들에게 자랑하려 애쓴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나의 재능이 알려졌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나의 재능을 이용하려는 것, 두 번째는 나의 재능을 시기하는 것이다. 첫 번째 부류의 경우 나의 뛰어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칭찬하고 재능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뒤에서는 나의 재능을 어떻게 이용할지 궁리하며 부탁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채운다. 만일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비판하는 두 번째 부류가 되고는 한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남이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 그 재능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거나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끊임없이 이간질하거나 한다. 따라서 나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는 일은 결코 함부로 할 만큼 쉬운 행동이 아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정작 지혜로운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여준다.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지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재능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내가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거든 그저 조용히 그 재능을 활용하라. 남들에게 드러내며 자랑하지 마라. 세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인생을 풍요롭게 살고 훌륭한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가짐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겸허한 태도를 유지하고 다른 이의 비판을 소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비판을 듣고 난 후에는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또한 타인의 장점을 학습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장점을 더욱 향상시키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길이다. 하지만 겸손한 마음가짐은 쉽게 말하기는 쉬우나 실천하기는 어렵다. 양자강과 황하는 작은 물줄기를 마다하지 않아 비로소 큰 강을 이루었다는 속담이 있듯이
겸손한 태도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네 번째,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풀어지지 말아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 주변에는 어딘지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홀로 자신의 일에 몰두하거나 몇몇 가까운 사람들만 그들 곁에 두고 결코 많은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첨하는 사람을 자신의 주변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칭찬은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종종 나의 발전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결점을 지적하는 대신에 그것을 좋은 말로 감싸며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명백한 결점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를 향해 솔직한 말을 건네며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줄 것이다. 그들의 비판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라. 진심으로 우리를 꾸짖고 가르치는 친구가 있다면 그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한 친구일 것이다. 그들의 비판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참된 친구는 우리에게 거짓 없는 충고를 주며 우리의 성장을 돕는다. 하지만 나쁜 친구는 허위와 외면만을 보여주며 우리를 위협한다. 우리가 진정한 군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배울 점을 가지고 있다. 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중 두 사람은 나의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 한 사람이 좋은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배울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옳지 못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거울로 삼을 것이다. 다섯 번째, 상대방의 자존심만은 짓밟지 말아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처 주는 논쟁을 피한다. 비록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들은 유연하게 넘어가거나 귀를 닫고 듣지 않는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적을 만들지 않는 중요한 방법이다. 인간관계에서 무척 중요한 사실은 내 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결코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지 마라. 이빠른 말을 하려 하더라도 상대방을 어느 정도는 존중해줘라.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화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 화는 계속 이어져 평생의 원수가 되어 사사건건 나를 물고 늘어지면 내 인생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이다. 남의 자존심을 상처 주는 것으로 얻는 승리는 결국 우리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상대방과 논쟁할 때는 다음에 두 가지 결과를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는 상대방을 짓밟음으로써 얻어지는 논쟁에서의 표면적인 승리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호감이다. 이 두 가지는 결코 한꺼번에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논쟁에서 이겨봤자 상대방보다 아는 것이 많고 더욱 논리적으로 말했다는 사실만 남을 뿐, 이겼다고 해서 내가 얻어갈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여 자존심을 지켜주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된 점을 돌아볼 수 있고 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나에게 원한을 갖지 않기에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섯 번째, 내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을 옳게 인도하지는 않는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결코 자신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비워야만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따라서 교만을 버리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한다. 교만은 우리를 둘러싸는 악취와 같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신의 것과 다를 때 그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리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한 번 더 스스로를 돌아보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방법이다. 반드시 기억하라. 비워야만 다른 이를 이해할 수 있다. 교만하면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담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다른 이들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 7번째, 교제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적을 만들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교제해야 한다. 군자를 대할 때보다 소인을 대할 때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라. 현명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크게 2가지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소인에게 맞서는 기술과 소인과 다투지 않고 피하는 기술이다. 사람은 크게 군자와 소인 2가지로 나뉜다. 군자는 매사에 공명정대하지만 소인은 항상 다른 사람을 놓고 계산만 한다. 늘 주변의 크고 작은 이익을 살펴 수시로 공짜로 얻으려는 마음이 강한 소인은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막무가내로 음해하기도 한다. 어찌나 막무가내인지 군자들도 그 기세를 도무지 막을 길이 없을 정도다. 따라서 소인과 교제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소인을 굳이 건드리기보다는 알아서 피하는 편이 낫다. 군자의 미움을 살지언정 소인의 미움은 사지 말라고 했다. 따라서 소인을 절대 얕보아서는 안 된다. 허나 이것은 명심해야만 한다. 소인을 피하되 그들과 적이 되지는 마라. 군자는 소인과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 어리석은 자들과는 다투지 말고 피하라. 남과 다툰다는 것은 크나큰 손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려는 사람은 이익보다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은 다투어서 적을 만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어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기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인생에서 처세의 기본이기도 하다.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절대 분노하지 마라. 싸우지 않으니 천하가 싸움을 걸 수 없다. 옛말에 굽으면 온전해진다 하였는데 헛말이겠는가. 참되게 온전해져서 돌아가는 것이다. 소인이 아닌 군자들과 어울리고 싶거든 오로지 인격과 능력만 살펴보고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을 따지지 마라. 출신 배경이 변변치 못한 사람 중에도 능력과 인덕을 겸비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출신으로 그 사람을 단정짓는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할 행동이다.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그 성장 환경 덕분에 처음부터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능력과 학식을 두루 갖춘 인재라도 그 출신 배경 탓에 미처 두각을 나타내기도 전에 사회의 하층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끼니를 잇기조차 어려운 극빈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그러나 빈곤이나 낮은 출신 배경은 사람의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결국 무능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외부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이를 그르치지 마라. 진짜 좋은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라. 8번째,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열어라. 그들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친구라고 쉽게 여기지 말고 그들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훌륭한 왕이 나라를 세웠으나 그 나라의 선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나라를 잃는다. 현명한 인재를 보고도 서두르지 않는다면 게으른 군주라 할 것이다. 내 사람들을 아끼고 그들에게 반드시 공을 돌려라.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원망을 산다.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원망을 많이 받는다. 남의 원망을 사는 것만큼 쓸데없는 일은 없다.
언젠가 반드시 그에 대한 보복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의 이익 따위는 나 몰라라 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반드시 반발을 살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결국 그 원망이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될 것이다.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 이익을 얻었다면 이익의 절반은 주위 사람들에게 베푸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라. 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무의식적으로 물이 가득 찬 컵으로 변해버린다. 그러나 자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채 다른 사람을 따라 배운다면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9번째, 누군가 내 결점을 지적한다면 그것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나무와 같다. 나무를 잘 다듬어주고 받침대로 받쳐주면 곧게 자라지만 방치하면 비틀어진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옳은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결점을 고치는 사람은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비난을 받아도 고치지 않거나 화를 내면 발전의 여지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피해야 한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설령 군자라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과실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과실은 일식이나 월식 같은 것이다. 누구에게도 숨기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것을 보게 된다. 동시에 군자는 곧 그 잘못을 고친다. 그때에는 일식과 월식이 끝났을 때처럼 그 빛남을 우러러보듯 군자의 덕을 우러러 보게 되는 것이다. 뜻이 굳건하지 않으면 통달할 수 없고 말에 믿음이 없으면 결과를 낼 수 없다.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사람을 갈라 사귀면 정말 좋은 친구는 얻기 어렵다. 돌을 닦음이 두지 못하고 여러 사물에 해박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살펴 판단하지 못하면 함께 어울리기 어렵다. 근본이 단단하지 못하면 결말이 위태롭기 마련이고 뛰어난 재능도 닦지 않으면 게을러지게 마련이며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이 맑을 수 없으니 믿음이 없는 행실은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 이름은 기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자라지도 않으니 공을 이루어야 따라오는 것이다. 명예는 거짓으로 꾸밀 수 없으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말은 많은데 행동이 게으르면 변명을 하여도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많은 힘을 들였어도 공을 자랑하면 함께 이를 도모하려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지혜는 마음으로 말하되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는 것이다. 많은 힘을 들여도 공을 자랑하지 않으면 천하의 명예가 드높을 것이다. 말을 줄이고 지혜에 힘쓰고 글쓰기를 줄이고 살피기에 힘써라. 그리하여 다른 사람이 지식에 살핌이 없고 자신만 내세우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마음에 없는 선행은 머무르지 못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행동은 서지 못한다. 이름은 주간에 썼다고 이룰 수 없고 기림은 꾸며 내어 세울 수 없으니 군자는 이를 몸으로 느끼어 행하는 사람이다. 제 이익만 생각하고 이름을 잊고 함부로 하여도 천하의 선비가 된 경우란 없다. 10번째,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의 말이라도 경청하라. 군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의 말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이 서툰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듣는 법이다. 사람에게 입이 하나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 잘 들으라는 이유이다. 이걸 알면서도 자기보다 잘난 사람의 말만 듣고 서툰 사람의 말은 무시하는 사람은 겸허한 마음가짐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는 자와 같다. 따라서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입에서 낼 때에는 참으로 납득하고 실제로 해본 것만 입 밖으로 드러나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난을 적게 받게 되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들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해야 하는 법이다.